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지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비와 비율 세 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비는 두 수를 비교할 때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을 정해서 땡땡이라고 하는 기호로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비를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생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비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몇 대 몇이라고 되어 있는 이 비를 숫자로, 소수나 분수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비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비율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때 이 비율이라고 하는 말은 뭐에 비해서 뭐가 비교가 어떻다. 그러니까 뭐 너는 몸매가 뭐 비율이 좋다 그러면 전체 키에 비해서 뭐 머리가 작다랄지 아니면 뭐 다리가 길다랄지 그렇게 전체가 기준이 되고 특정 부위가 비교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기억할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분의 비교하는 양이다. 이게 바로 분수가 되겠죠. 그리고 분수는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소수나 분수로 비를 비율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가 비율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는 바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어떤 게 기준이고 어떤 게 비교하는 양인지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퀴즈대회에 참가한 학생 200명, 예선을 통과한 학생은 150명입니다. 자, 두 개의 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와 부분이 나와 있으면 꼭 큰 숫자가 기준이 되고 작은 숫자가 비교하는 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퀴즈 대회에 참가한 학생 수에 대한 대한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죠. 그럼 무엇이 기준이 되는 거죠? 퀴즈 대회에 참가한 학생 수 몇 명이었나요? 200명이었죠. 그리고 예선을 통과한 학생 수는 150명. 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150대 200이라는 비가 되지만 반대로 예선을 통과한 학생 수에 대한 퀴즈 대회에 참가한 학생 수의 비라고 하면 우리가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 달라져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보실 적에 항상 꼭 큰 숫자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더 이어서 내용을 보면요. 예선을 통과한 학생 수와 퀴즈대회에 참가한 학생 수의 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자, 지금 몇 대 몇이라고 써 있으니까 숫자가 두 개입니다. 근데 이 수를 하나로 나타내래요. 자, 더하기로 나타내면 두 숫자를 더해버리면 그냥 350이 되죠. 빼기를 하면 그냥 50이 돼버리고요. 자, 이 350과 50은 이 두 개의 수를 하나의 수로 의미를 담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율을 하나의 수로 나타낼 때 쓰는 방법은 바로 소수와 분수의 방법이 되겠고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한 대로 기준을 분모에 넣고요. 비교하는 양을 분자에 넣어서 우리가 나타냅니다. 자, 한번 나타내 볼까요? 기준은 지금 뒤에 있는 200이 기준이기 때문에 200을 분모에 써주면 되고요. 기준을 150에 써주면 됩니다. 약분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10씩 약분하고 5로 약분하면 4분의 3이 됩니다.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0.75가 되겠죠. 이렇게. 자, 아까 150대 200이라고 써 있었던 비를 이렇게 소수나 분수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자라고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외우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자, 비 150대 200에서 왼쪽에 있는 150을 비교하는 양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200을 기준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숫자, 소수나 분수로 나타낼 적에 기준량은 분모에 넣고요. 비교하는 양은 분자에 넣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직사각형이 3개가 있는데요.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이래요. 그러면 뭐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가로가 기준이 되는 거죠. 세로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요 세로가 기준량이 돼서 분모로 들어가고요. 뒤에 있는 가로는 비교하는 양이 돼서 분자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넣어봤더니 가는 세로분의 가로가 4분의 6이고요. 나는 세로분의 가로가 10분의 15입니다. 그리고 다는 세로분의 가로가 5분의 5. 이거는 정사각형이네요. 그렇죠? 가와 나는 직사각형이고요. 다는 정사각형입니다. 자, 그리고 표에 한번 써보면요. 네, 가는 4분의 6, 나는 10분의 15, 다는 5분의 5입니다. 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주는 게 알아보기 편하겠죠? 2분의 3, 2분의 3, 1. 자, 소수로도 한번 나타내 볼까요? 2분의 3은 소수로 나타내면 1.5, 나도 1.5, 다는 그대로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조금 신기한 게 있습니다. 자, 4cm, 6cm, 10cm, 15cm 길이가 달랐는데 뭐는 같나요? 가와 나의 비율이 어떻게 됐죠? 같은 거죠. 이런 경우가 우리가 생기게 됩니다. 네, 수는 다르더라도 우리가 분수나 소수로 나타냈을 적에 이렇게 비율이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뭐를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떤 사진이나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뭐 같은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를 하면 그 길이가 다르더라도 비율은 같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무리에 있는 문제를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어 주시고요. 휴식 장소와 반환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출발점과 휴식 장소 사이의 거리의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율은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에서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